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애매하거든. 이거를 씨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건의 중심이었던 울산의 삼산동의 술집이 제가 옛날에 자주 갔던 술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내가 좀 이게 우리 동네에서 일하는 일이니까 재밌더라고, 그게. 그래서 일부러 이제 가게까지 가서 막 사진까지 찍고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발로 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 이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황 과장한테 카톡이 날라왔어. 그래서 카톡 네이트판 뉴스인 거야. 그래서 뉴스 내용 클릭해보니까 코로나로 폐업한 사장의 이야기인데, 뭐 사실 뭐 자영업자 존망한 게 뭐 어제 오늘 원데이 투데이 일은 아니잖아. 몇 년 전부터 계속 망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게 이제 막타가 엄청 빨리 꼽힌 것 뿐이지, 이제 막 진짜 오지게 꼽히는 것 뿐인데, 근데 그 코로나를 폐업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과거 박근혜 하야 그 포스터를 걸었던 사람이라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지. 나 사실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 때 시끄러울 때 보면 사실 전 국민의 뭐 8, 90%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잖아. 찬성을 했던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하야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축배를 들어라,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 심지어는 이제 옛날에 벤츠도 그랬잖아. 벤츠도 그랬잖아. 물론 약간 그렇게 한 것 자체는 조금 오버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긴 하지만, 근데 결국엔 그게 망하고 난 다음에 그 과거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의 베스트 댓글을 보면 배대시 이래. 그래 그래, 네가 존경하는 문재양님이 지도자 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폐업하자꾸나. 이게 첫 번째 배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대시, 죄송합니다, 방금 라면을 좀 많이 먹고 와가지고 현서막 걸고 온라인에 올리는 거 잘하네, 주특기인가. 이게 두 번째 배대시였고, 마지막 배대시, 홍석천도 제일 잘 나가고 이태원에서 장사 제일 잘 될 때가 박근혜 때였는데 직원들도 100명 이상 두고 가게도 어마어마했지. 근데 박근혜 탄핵 외치고 문재인 때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휘청거리고 주한미군 이전으로 KO 당해서 코로나 이전에 이미 쫄딱 망하지 않았었나? 참 아이러니해. 가장 부자이고 장사 제일 호황일 때 집값도 싸고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장사해도 잘 되던 때가 박근혜 때였는데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 나간 사람들 다 반성해라, 이렇게 올라온 거야. 뭐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이게 거진다 보면 예비 배대 또 봐도 전부 다 이제 여론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난 이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게 왜 내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냐면, 뭐 보면 배대 보면 전부 다 이런 거잖아. 대깨문의 현실이 되려면서 전부 다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그게 왜 내가 놀랄 수밖에 없냐면, 이게 네이트판이거든요. 그리고 네이트판 같은 경우는 여초란 말이야, 여초. 여기는 심지어 남자가 댓글 달면 남자 성별까지 표시가 되는 그곳이거든. 그리고 모든 여초의 그런 정치적인 성향은 똑같단 말이야. 약간 이제 친문이란 말이야. 친문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박근혜가 그립다라고 말한 것도, 이것도 보면 되게 웃기더라고. 마치 그런 느낌이야. 실제로 그때 박근혜 탄핵 때를 이게 우리가 회상해서 돌아가 보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국민 여론 정서가 8, 90%가 찬성을 하는 분위기였거든. 나도 따져보면 그 중에 한 명이었어. 나도 뭐 그게 뭐 맞다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또 있어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 사람들의 댓글 느낌이 약간 그런 거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는 박근혜가 이제 탄핵되는 것도 이제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제 이게 바뀌고 나니까 더 개판이라고 느끼는 거야. 뭐 박근혜가 솔직히 하는 건 없었잖아. 사실 내가 봤을 때 하는 거 없었거든. 근데 하는 게 없는 게 장점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더라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송중기 덕질이나 하고 뭐 드라마만 보고 굳이 일을 이제 만들진 않잖아. 굳이 일을 만들진 않잖아. 뭐 소득주도 성장인이 만들진 않잖아. 그러다가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제 김정은 제정신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한 번씩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봤을 땐 그때는 그런 뭔가 탄핵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격분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져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와서 또 이 태세 전환을 하게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걸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란 동물이 뭐 원래 그렇지만, 근데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난 좀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되게 많이 들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그거야. 말에는 굉장히 책임이라는 게 따르구나, 이러나 저러나.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지. 그래서 나도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저는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난 지금까지 내 유튜브를 하면서 내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야. 다들 물어보면 어바님 좌파요 우파요 물어보면 저는 상식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옛날에도 이 박근혜 얘기 막 물어봤거든.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나는 옛날에도 뭐 이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친박계, 비박계가 있었는데, 비박 쪽에서 이거를 애초에 카바를 쳐였으면 애초에 이까지 오지도 않았지. 탄핵까지 오지도 않은 것도 있지만서도. 근데 난 그걸 떠나가지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근혜는 그 18개 항목 중에서 11개 정도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깜빵에 가고 있잖아. 난 이것도 옳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딱히 특별한 대통령 사면 없이 이게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딱 한 번 나는 그걸 딱 남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게 박근혜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도 다 주구장창 쭉 다 이게 갔으면 좋겠거든. 난 사실 갔으면 좋겠나? 야, 근데 난 일단 내가 말한 거 이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관점인데, 근데 이렇게 한번 말하고 나니까 욕을 먹게 되더라고. 그게 내가 그 당시에 박근혜를 이렇게 비판했던 게 난 정당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생각하고 아주 심플한 이론이었잖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사람들이 날 욕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맞네 이놈 이러면서. 진짜 이게 틀딱 어르신들한테 좀 많이 혼났어. 그게 있었고, 또 한 번은 또 뭐냐면 또 그게 있었어. 뭐냐면 내가 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2년 넘게 하면서 유일하게 영상을 딱 하나 내린 게 있거든. 그게 영상을 딱 하나, 두 개 있구나. 두 개인데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유튜브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거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쫄려가지고 좌표 찍고 하도 털려가지고 내린 건데, 그게 옛날에 조국 욕했을 때, 그때 난 조국에 대한 비판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테러 찍고 좌표 털리고 결국엔 그걸 내렸단 말이야, 그게. 그때 내가 느낀 게, 정당한 비판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름이란 개념이 없구나. 피하 식별밖에 없구나. 내가 그때 알게 됐거든. 그리고 아버지도 그러더라고. 아버지도 어바나 웬만하면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이러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지금은 내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를 내가 절대로 안 해. 거의 안 하려는 주의고, 뭐 가끔가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게 얘기하면 남자들을 위한 얘기, 남자들의 편이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남성의 인권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랑 얽힐 때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난 그걸 피하거든. 그걸 피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러나 저러나 얘기를 한번 하게 되잖아. 그러면 정당한 비판이든 아니든 간에 말에는 이제 정치적인 의견에는 책임이란 게 딸려가게 되더라고. 결국에는 사장님 같은 경우도 뭐 굳이 그렇게 오버를 할 필요가 안 있으면 이렇게까지 긁어 부스럼이 나올 필요가 없었을 건데, 근데 뭐 내가 봤을 때 이 집이 여기가 삼산동에 좀 유명한 데거든. 딴따라 해물포차라고. 되게 맛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맛있었는데 요새는 좀 약간 좀 마탱이가 좀 가다 느껴가지고, 지금 와서 내가 오늘 가서 사진도 찍어 왔대 했잖아. 사진 찍어 오니까 뭐 이제 가게는 다 떨어져가고, 이게 가게를 폐업한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뭐 리모델링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또 이게 사람이 그 삼산동에서 오랫동안 장사했던 사람이니까 장사 DNA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또 이제 좀 잘 나갈 거란 말이야. 새로운 가게면 사람들이 한 번씩 가잖아. 오픈빨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뭐 다시 리모델링 하다 하면 음식도 당연히 맛있을 거고, 난 가서 이제 난 그러면 당연히 가서 먹지.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과거 전적 때문에 그 가게 안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긴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정치라는 것들은 신념과 가까웠고, 현대사회에서는 신념과 종교에 가까워가지고 오히려 이제 더 많은 그런 이익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서도,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건 굳이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이게 굳이.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그냥 술 처먹고 그냥 친구들끼리나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굳이 비즈니스에 대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굳이 뭐 유튜브에 대응할 필요도 없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통 정치 유튜버들 보면 코인 빨아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것들인데, 굳이 뭐 먹방 유튜버라던가 뭐 굳이 게임 BJ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근데 이게 이 일이 벌어진 곳이 그냥 내가 사는 곳이고 내가 자주 갔던 데다 보니까 그냥 재밌더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나올 수 없는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 여초에서 이런 여론이 나온 걸 보니까 나도 이게 좀 너무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방금 말한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강렬하게 반대했잖아, 그 사람들이. 그때는 강렬하게 찬성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또 그걸로 이제 공격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걸 보면 이게 뭔가 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더라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 기준에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냥 정치 이야기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술 먹고 친구들끼리 나는 거지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